죄다 똑같이 늘어선 건물들, 다닥다닥 붙어있는 세대, 똑같이 발라져 있는 초록색 유리창. 대한민국의 대표 거주 형태,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아파트는 많은 장점을 갖습니다. 효율적이고 편리하죠. 또 한국에서는 안전하다는 인식도 있고요. 하지만 아파트에는 인간성이 결여된 면이 분명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효율성이 훨씬 중요하지 인간적 가치 같은 건 부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아파트 역사는 이 효율성의 논리에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에서 인간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영국의 건축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 그중 한 명인데요. 헤더윅은 그의 책 더 인간적인 건축에서 따분하고 밋밋한 현대 건축물들을 극렬히 비판합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인간적인 건물들이 효율성의 논리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으며 이는 인간 정신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주장에 한국인들은 특히 크게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헤더윅이 문제시하는 현대 건축물의 전형적인 사례가 밋밋하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거든요. 이런 아파트를 특히 많이 보유한 한국 사회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건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헤더윅은 단순히 자신의 뇌피셜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며 비인간적인 건축물이 사람의 심리에 실제로 악영향을 끼친다고 논리를 펼칩니다. 먼저 진화 심리학을 살펴보죠. 생물학적 진화를 통해 생겨난 인간의 정신은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을 예측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 안전할 거라는 예측을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고 계실 수 있겠죠. 만약 갑자기 땅이 뒤흔들리거나 밖에서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긴다는 예측을 만들어낼 것이며 얼른 영상을 끄고 대피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먼 옛날 우리 조상이 적응했던 자연환경 정도의 복잡성을 계속 예상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은 변화무쌍합니다. 새로운 식물이 자라고 새가 둥지를 틀고 해의 위치에 따라 계절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화하죠. 이런 환경에 맞게 진화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복잡한 정보가 계속 주변에서 주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반복도 있고 어느 정도의 변화도 있는 자연의 복잡성에 맞게 우리의 정신이 세팅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변화가 적은 환경에 놓이면 당황을 합니다. 밋밋하고 천편일률적인 환경은 자연 상태에서는 비정상적인 환경이기에 우리 뇌는 그런 환경에 처하면 얼른 탈출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깨름직한 느낌을 받는 거죠. 실제로 한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밋밋한 건물들이 지루하게 늘어선 지역에 갈 경우 피부에서 자율신경각성이라는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인간은 변화가 적고 따분함을 느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실린 연구에서는 따분함이 우울증, 불안,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강박적 도박, 섭식장애, 적대감, 분노, 사회성 저하, 성적 부진, 업무 성과 저하의 확률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따분함은 극단적인 정치적 신념을 지지할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인간은 따분함에 당황하며 치명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밋밋한 환경은 정신적 따분함을 만들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도시환경학자 프랜시스 이 쿠오는 삭막하기로 악명이 높은 시카고의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 더 로버트 테일러 홈즈를 조사했는데요. 이 단지는 16층짜리 콘크리트 타워 2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에서도 어떤 세대는 그나마 녹지 않들을 바라보도록 조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대는 콘크리트 마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쿠오는 이곳에 사는 여러 여성들을 인터뷰했는데요. 놀랍게도 녹지 않들을 바라보는 세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적고 집중력이 높으며 삶의 여러 어려움에도 더 잘 대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약간의 녹지를 통한 복잡성 증가도 인간의 정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자연을 늘려야만 환경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을 개성과 디테일을 살려서 잘 지으면 그것 또한 사람들의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헤더윅은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 까사 밀라를 인간적인 건축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는데요. 그는 까사 밀라가 마치 자연처럼
우리가 딱 좋아하는 반복과 복잡성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곡선이 가득하기에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변화무쌍하며 해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계속 변화하고 표면의 질감도 자연스러운 변주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게 큰 매력으로 다가와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렇게 지으려면 돈이 얼마냐? 맞습니다. 건물을 복잡하게 지으려면 단순한 현대 건축보다 더 돈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헤더윅은 굉장히 많이 드는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5에서 10% 정도 비용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또 한정된 예산에서 얼마나 디테일을 살린 건물을 짓는지가 건축가의 능력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단지인 월든7은 큰 비용이 들지 않은 프로젝트이지만 설계에 엄청난 공을 들였고 아주 특색 있고 아름다운 건물이 되었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효율성을 다른 모든 가치보다 중요시한 나머지 우리가 일상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에 에너지를 들이는 게 아니라 그저 조금이라도 값싸게 공장에서 찍어내듯 빨리빨리 건물을 지어서 최대한 많이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중은 크게 반발하지 않죠. 헤더윅은 이렇게 이윤만 쫓는 건설업자들과 수능적인 대중이 합쳐져 현대사회에 끔찍하게 밋밋한 아파트 단지 같은 풍경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봅니다. 어쩌면 한국은 특히 돈을 쫓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가 많이 생긴 걸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중요한 포인트는 건물의 규모입니다. 현대 건축가들은 점점 더 큰 건물을 지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더윅의 주장에 따르면 큰 건물은 복잡성을 낮추고 환경을 따분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같은 면적 안에 서로 다른 건물이 여러 개 존재하면 그만큼 더 각각 따로 설계된 다양한 건물들이 다채로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냥 큰 건물 하나가 딱 들어서 있으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한국의 아파트 단지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고 사람들도 그걸 선호하죠. 그런데 이런 대규모 단지의 문제는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이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단순하게 생긴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 한 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초고층 아파트들이 대단지로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름다움보다 오히려 위압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워질 것 같지만 사실상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여러 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의 눈에 재미를 더해주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연구의 주장에 따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배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의 다른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창출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 면적 안에 독자적인 건물들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사이사이 공간이 누구나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울타리를 쳐놓고 사실상 주민들끼리만 누릴 수 있는 형태로 땅을 사용하죠. 게다가 특히 고급 아파트 단지의 경우 보통 광장, 공원, 강가 등 모든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 바로 옆에 지어지는데 입주민들이야 좋겠지만 나머지 시민들은 원치 않게 예쁘지도 않고 높기만 한 아파트가 하늘을 다 가려버리는 짜증나는 상황을 겪게 되죠. 이는 헤더윅이 말하는 현대 건축물의 이기적인 면모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건물은 단순히 그 안에 사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나다니면서 그 건물을 보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지나다니면서 보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건물은 무엇보다도 거래의 대상이 됐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면적을 최대한 넓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졌죠. 그래야 값을 높게 쳐서 파니까요. 내부를 넓게 만들려면 부지의 끝까지 건물을 밀어넣어서 반듯한 형태로 만들고 창문은 최대한 바깥쪽으로 빼서 건물 외벽과 동일선상에 놔야 합니다. 그 결과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저 네모 반듯하기만 한 건물 형태가 나옵니다. 헤더윅은 이런 건물 형태가 우후죽순 퍼졌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의식을 많이 품지 않는다는 걸 나타낸다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헤더윅의 주장은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내 집 면적이 넓어지는 게 최고지 왜 주변에 보는 사람들까지 신경 써줘야 하냐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일부 동의하긴 합니다. 하지만 건물은 단순히 나 혼자 사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는 큰 규모의 대상이죠.
이런 점에서 아무리 내가 내 돈 주고 산다고 해도 그저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갖는다고 생각하는 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헤더윅은 작은 규모의 대상에서는 복잡성을 줄이고 단순성을 늘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때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폰 디자인이 대표적이죠. 수많은 사물들 중에 일부가 깔끔할 때 우리는 그것의 장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건물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의 사물이 아닌 전체적 환경으로서 주어집니다. 그 환경 자체가 밋밋해져 버리면 우리는 심리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만약 다채로운 도시 안에서 건물 몇 채가 독특하게 심플하다면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기념비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심플한 건물들로 도시가 가득 채워져 버리면 자연의 복잡성에 맞게 진화한 우리는 큰 심리적 타격을 입을 겁니다. 저는 희망적이게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더 좋은 아파트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차가운 콘크리트 느낌과 일률적인 표면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다채로운 느낌을 주는 건물로 나름대로 변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와중에 순살 아파트 같은 또 다른 골칫덩어리가 생기기도 했지만요. 여러분은 한국의 닭장 아파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